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안성시에 있는 전원주택인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이 물건은 전 소유자 양혜은과 현 소유자 이용숙이와 이게 뭐야? 소송이 붙은 겁니다. 소송이.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 양혜은이라는 분이 스님이 돼가지고 1층은 그 불당으로 쓰고 있고 2층으로는 주택으로 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영숙 씨에게 이거를 팔았던 겁니다. 팔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이 양현웅하고 이영숙이하고의 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그러니까 먼저 주인이 이 현 주인한테다가 그 명예를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보면 3억 3천짜리가 1억 1,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것은 임대차는 여기 보면은 먼저의 존소유자 양현 스님이 지금 점유하고 있고 뭐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그 권리 분석은 볼 게 없고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전 주인과 현 주인의 소송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자, 소송을 내용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기 우리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거, 현황 조사를 한 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양현 스님을 만났는 바, 시는 본건 건물과 토지의 가처분권자이고 본건 채무자 겸 소유자와 별건의 소유권 관계를 다투는 중이라. 양현은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라서 보증금도 차임도 없다고 진술함.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본건 건물 1층은 주거용으로 2층은 법당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자, 그러면 여기를 밑에를 보시겠습니다. 제일 소유자가 처음에 양혜연 씨였죠. 근데 양혜연 씨인데 2019년도에 현재의 한 이용숙이한테 매매를 했죠. 그렇죠? 근데 매매를 해놓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매매를 해놓고 2019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연말에 뭐야? 처분해놨죠. 뭐 하지 마라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걸 뭐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봤더니 매매를 2019년도에 했죠. 2019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먼저 주인이 양혜은이가 2016년도에 설정을 해놨죠. 6,500만 원에 살림조합에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이 이영숙이한테 넘기기 전에 설정을 했죠. 예. 선순위 설정이란 말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영숙이는 이 설정을 안고 샀죠. 안고 사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 영숙이가 이제 이름을 바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김성남이라는 사람한테다가 또 근저당을 해서 이순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을 했죠. 근저당을 해놓고 이순희 근저당권자가 지금 왜 소송을 제기했죠. 경매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권리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얼마에?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냈죠. 돈을 내게끔 되면 제일 먼저 배당이 누구한테로 가죠? 산림조합한테 가죠. 산림조합한테 갔습니다. 그럼 산림조합한테 간 나머지 돈은 지금 보면 김성남이한테 가야 돼요? 아니면 양희은한테 가야 됩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소송 중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배당을 하지 않고 공탁을 해갖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김성남이가 받아갈 것인지 양희은이가 받아갈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준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의 이 소송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 왜? 살림조합이죠. 누가 이기든지 살림조합은 돈 받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선순위로 살림조합은 받아간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에 대한 돈을 김성남이한테 갈 것이냐 양현이한테 갈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는 것이지, 우리 낙찰자한테 와서 네 낙찰 받은 거 집도를 내놓으라는 소송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권리 분석을 틀리게 해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왜? 선순위 설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선순위 설정은 지금 다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팩트로 결정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가격이 34불까지 떨어졌는데 낙찰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영숙이한테 양혜연 씨가 선임이 가짜로 혹시 이렇게 매매를 시킨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양희은 씨한테 이영숙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면은 내가 설정을 해갖고 자기한테 돈을 마저 줄 테니까 먼저 좀 등기를 넘겨주셔야 하다 보니까, 스님이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저기 뭐야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넘겨줬는데, 그 돈을 내가 보면 다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문물에 교환 계약 해지했다는 교환 무슨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저희가 보면 그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순위 설정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선순위 설정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순위 설정한테도 배당이 먼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선순위한테 가고 난 나머지 돈이 양현이한테 가는, 스님한테 가느냐 나중에 있는 그 영숙이한테 가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돈은 공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원주택이 이렇게 있는 곳에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 요 약간 경사져서 위지 않습니까? 위인데 그 위에서 이런 집이 있고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본 거 보니까 이렇게 종합권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먼저 주인과 현 주인의 다툼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면은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강화도에 임야가 여러 명이 갖고 있어서 지분으로 나왔는데, 지분으로서 200평인데 2,100만 원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강화도 땅이 10만 원짜리 제가 처음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농로는 있지만은 건축 허가는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주인이, 이런 경우에 주인이 뭐 2명이다 3명이다 이러면은 현물 분할을 하라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고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이거는 전부 다 팔아서 한 사람이 갖게끔 되지 않겠는가, 공유물 분할로 판결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를 지분이 아니고 설사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도 농로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쯤 됐을 때는 강화도 땅은 3, 40만 원은 갑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고 사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내서
다 팔아서 배당으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배당으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거고, 만약의 경우에 어느 정도를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낙찰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입찰을 들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을 갖고 있다가 다 갖는 건데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공유적 우선 매수는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지금 1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15만 원에 17만 원 정도로는 제가 방어 입찰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그 이상으로 받아가면 배당으로 받아오는 거고, 아무도 없으면 내가 17만 원에 다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17만 원 정도나 18만 원에 다시 갖고 왔을 때는, 자 보십시오.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여기 이쪽하고 이쪽에는 국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야? 우리가 지금 경매로 낙찰을 받는 땅은 이 땅인데 이 땅하고 이 땅에 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국어가 있죠. 국어가 있고 이 국어가 지금 뭐를 쓰고 있냐면 농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도에서는 강화도 이렇게 농로가 있는데 강화도에서 보게끔 되면은 복개된 하천이나 국어부지인데 국어부지라고 하더라도 4m 이상으로 포장이 됐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다. 근데 여기는 지금 포장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서 다 산 다음에 거기에 그 국어를 포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평수가 넓다 보니까 포장을 한다는 조건 하에 국유지다 보니까 포장한다는 조건 하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뭐야? 8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땅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지금 10만 원에 들고 사고 17만 원에 방어 입찰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은 배당으로 받는 수익이 생기는 거고, 안 가져가서 17만 원 내가 다시 샀다고 그러면 때는 도로를 만드는 거. 그런 식으로 가자고 추천한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 여섯 번째 물건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물건인데 제가 하도 이 먼저 정권에서 뭐 주택을 산다든지 취등록세, 종부세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아파트를 제가 추천을 해도 취하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고, 지금 대부분의 땅을 제가 많이 추천을 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되는, 제가 판단하기엔 돈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인천시 서구 택지개발 지구인데 3중 일반 주거 지역의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지로 처분을 해가지고 땅 주인하고 환지로 한쪽하고 땅 같이 갖고 있다가 같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자 보시게끔 되면은 7억짜리가 3억 6,700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주인이 보면 마전 지역주택조합이죠. 그다음에 주식회사 신라산업개발이죠. 둘이 갖고 있는데 요 629에 421.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신라개발이 더 갖고 있는 게 많은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역주택조합이죠. 그리고 뭐야?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여기 보면은 3종 일반 주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목이 대지로 바뀌었죠. 요 땅이거든요. 요 땅. 아까 지역주택조합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구단위로 이거 했다는 얘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했다는 여기를 아파트로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개발을.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로 용적률이 250%고 건폐율은 40%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더 많이 있게끔 하고 건폐율은 적게끔 한 것이 3종 일반주거인데 3종 일반주거 중에서 제일 짓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환지로 만들어서 준비했던 땅인데 그 주택조합에서 갖지 않고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던 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사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다시 가져가야 돼요. 아파트 짓는 회사에서 이걸 가져간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에 팔죠? 감정가대로 파는 겁니다. 제가 법원에 가서 다 팔아서 나누자 하게끔 되든지 뭐 했을 때에 조정을 하게끔 되면은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저기 뭐 감정가대로 원합니다 해가지고 내 감정가대로 달라는 걸 가지고 조정하는 분이 한 사람이 한 번도 나보고 왜 이렇게 많이 달라고 그러냐 뭐 하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공평한 게 제가 얘기해줘. 저는 많이 받고 싶고 상대편은 덜 주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정가대로 주시기 바라고 저는 소송을 했으니까 감정가에다가 소송 비용만 얹어 주신다면 언제든지 매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런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인천에 여기 보면 검단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죠.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 옆에 아파트 단지 지금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이종실의 특수경매 블로그를 치시면은 소송에 대한 실전 사례를 전문으로 다 올려놓은 것이 지금 4개, 5개가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에 한두 개씩은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대한 실전 사례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에 이종실의 특수경매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이 블로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죠? 블로그? 이종실이 광고해달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여기 참 괜찮은 자료 있다. 한번 아시는 분들이라 그 이종실이 저기 블로그 한번 네이버 들어가 봐. 거기 소송 자료가 다 나와 있어. 그 우리 경매하는 사람 볼만해 하고 뭘 해달라고? 광고해달라고. 광고해달라는 겁니다.